천안 봉강천 일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7개월 만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 시장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이 같은 당 상병헌 시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산시와 충남 동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제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을 천안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 봉강청 일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출지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봉강천입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 10일 이곳에서 포획한 야생조류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이틀 만에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온 것은 지난 3월 24일 강원도 고성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검출지 주변은 차량과 사람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하천변을 따라 살수차가 동원돼 집중 소독도 진행됐습니다.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면서 충남도는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 39곳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역대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 유수는 240만 수가 넘습니다. 아울러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가금의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정밀 검사 주기도 월 한 차례에서 2주에 한 차례로 강화됐습니다. 네, 10월 지금 10일 날 실효 제출을 했으니까 31일까지 이동 제한을 하고요.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한 2번 정도 정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강화와 방사 사육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민선 사기 시정 들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전히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민호 시장이 인근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일명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연 최민호 세종시장. 참석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공언합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도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보공개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됐다면 이 사업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법으로 이거 시청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경찰 조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 법 위반에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그래도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위험한 환자들이 나머지 전북면의 3,000 이상의 전북면 주민들을 대표합니까? 법 절차가 합법적이라도 저희 성동리 주민과 전북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친환경적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과연 그런 친환경 종합타운이라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시장님이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 생각에는 5천억에서 5천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최 시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화를 통해 앞으로 대표성을 띈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하는 등 모두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앞으로 세종시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 경찰 조사 결과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대책위가 지난 3월 세종시 관계자와 사업 신청자 등을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최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지난주 상 의장이 허위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병헌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지난주 상 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이란 허위 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 공세로 매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추행을 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한 것뿐인데 마치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생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실제 본인이 피해자라고 밝힌 김광훈 시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있던 당일 술에 취한 상 의장이 차에 오르기 직전 자신을 포옹하며 입맞춤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으려고 밀어냈으나 일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고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지만 음주가 가해 애정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동료 의원들의 말소리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동료 의원으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반성은커녕 연일 SNS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례회가 끝나고 고소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 의장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동료 의원에 이어 다른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의회 안팎에서 의장직 사퇴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주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이 같은 당 상병헌 시 의장의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 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또 법적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확대시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가 성추행이라면 이러한 정치 공세야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상병헌 의장은 이번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로서 대시민 사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가 한두리교 보수보강을 비롯해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12억 원, 송정과 고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한두리교 보수보강 9억 9천만 원입니다. 또 장군면 산악구 내진 보강에 2억 1천만 원, 읍면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 등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불당동 일원에 건립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도비 84억 원과 시비 209억 원 등 총 294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공연장과 실내체육관, 직업체험공간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4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12월 말까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합니다. 시는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상위 30인의 고액 체납자 15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징수에 나섭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258명에 대해서도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와 추적징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제43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식을 천안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선언과 국민일에, 흰지팡이 헌장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한편 흰지팡이 날은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흰지팡이를 비장애인들에게 알리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 시각장애인협회가 제정했습니다. 천안시가 전통문화 기능을 보존 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정상진 씨와 김경희 씨를 선정했습니다. 전통주 전통명인인 정상진 씨는 1968년 양조장에 취업해 막걸리 제조 기술을 익힌 뒤 전통주 품평회대회 등에서 다수 수상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민화 분야 전통명인인 김경희 씨는 1982년 민화에 입문해 40여 년간 전통성과 현대적 분위기를 접목한 창의적인 작품을 그려오는 등 민화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산시와 충남 동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와 동부보훈지청은 지난 11일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고 이상로 대위의 배우자 임영호 씨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한편 시와 동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 아산 지역 411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아산 온천천에 그려진 벽화가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는 안전차단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원도심을 흐르는 온천천입니다. 지난 2015년 생태복원 사업 완료로 복개도로 등이 철거되면서 이제는 시민의 산책로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관리입니다. 온천천 위를 지나는 다리에 그려진 벽화. 실은 다 벗겨졌고 자개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새로 했으면 해. 좀 깔끔하게.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기입니다. 구리는 끊어져 있고 차단기 줄은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사가서 끊어집니다. 온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출입구는 모두 17곳. 이 가운데 12곳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8곳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의자와 통행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까지. 이 같은 관리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온천천의 시설 관리가 서로 떠넘기식의 부정확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벽화의 관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의 쉼터를 잘 조성해 놓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와 굿모닝 충청은 다음 달 3일 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엽니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황태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과 남인숙 소설가의 일부 강연에 이어 오후 6시까지 2부 공연이 진행됩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조치원역의 지난 100년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조치원역 개통 이후 상업도시로 성장한 조치원읍과 관련한 유물을 전시해 지난 100년의 조치원과 지역민의 삶을 회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관람비는 무료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세종시 김장담그기 행사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도농 상생 공간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김장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 준비된 물량은 1,200박스로 박스당 절임 배추 20kg과 양념속 8kg이 제공되며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행사는 도담동 싱싱장터 등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비 입금 선착순 800명까지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베어트리 파크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단풍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 이곳을 방문하면 수목원을 붉게 물들인 단풍 관람을 비롯해 음악과 댄스 공연, 전시회, 각종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숲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는 20여 분 걷기 코스인 단풍 낙엽 산책길도 축제 기간 동안 한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 열리는 자세한 행사 소식은 수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매년 수억 원이 넘는 연구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요. 천안시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 용역을 수행해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타운홀입니다. 높이 240m에서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평일에는 400명, 주말에는 600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노후된 원도심 풍경과 밋밋한 야경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옥상이 매우 노후화됐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이 많이 쇠퇴돼서 유동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그냥 그저 그런 야경입니다. 조명, 불빛, 그래서 별 특색이 없어 보입니다. 도시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옥상을 활용한 별자리 조성과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천안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총 3건으로 교육청소년과의 교육문화특구 지정 계획 수립과 청소행정과의 대학가 생활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 등입니다. 아주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자체 그 용역을 진행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최종 보고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시는 약 6천만 원의 연구 용역 예산을 절감하고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쌍용도서관이 나사렛대학교와 협력 사업인 청년 취업 디딤돌 취업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취업을 잡아라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천안시 청년과 청소년 대상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위한 대면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의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천안시 청년이나 청소년은 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박물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천안 시민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청년 도슨트를 상시 모집합니다. 청년 도슨트는 천안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교육, 유물관리 등 학예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주 2회, 월 5회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는 다음 달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배 속 해로운 성분과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엘리메스에서 경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6082-54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스코팩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2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화전공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8-56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온의료재단에서 의무기록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3-12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